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날씨는 오늘 아침이 영하 14도, 낮에도 영하 8도,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운동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이제 12시부터 2시 사이 낮에 이제 운동하러 많이 가는데 낮에도 영하 8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나이 많은 분들은 운동하는데 적절한 온도가 아닙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지 않고 지금 집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운동이고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지병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추우니까 운동 못하고 낮에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운동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날씨가 좀 푸근해진다니까 그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저도 그 기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침으로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요즘에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못 나갑니다. 마음은 뭐 한창이지만은 아무래도 그 나이 먹으면은 혈관도 좋지 않아서 그러잖아도 그 기온이 낮으면은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올겨울에는 뭐 기온이 높아서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예전에 볼 수 없는 아주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집에 배달을 시켜가지고, 여기 지금의 마룻방에도 지저분하게 해놓고 이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세탁기도 돌리지 말아라. 세탁기를 돌리면은 얼어붙는다. 그래가지고 아랫집 이런 데로 1층, 2층에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 완전히 하수가 막히든지 물이 넘치니까 이렇게 너무 추울 때는 세탁기를 좀 삼가 달라고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세탁물이 쌓이면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층들은 골치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층은 물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모이니까 얼어붙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구도.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건축을 잘 하니까 영하 20도가 돼도 괜찮은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안내 방송이 자꾸 나옵니다. 왜 1층에서 이제 고층에서 이제 빨래를 하면은 하수구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게 아래층에서 얼어가지고 하수가 막히고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 방송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해도 세탁은 해야 되고, 그러니
날씨가 좀 이게 좀 풀어지면은 또 해도 되고. 저도 그 세탁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뭐 세탁을 제때 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모아가지고 세탁을 해보니까 너무 세탁물이 때가 찌들고 곰팡이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탁을 하면은 그 세탁도 깨끗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탁물은 좀 적당히 모이면은 제때 해야지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하면은 세탁기가 꽉 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세탁물이 세탁기에 적당히 들어가고 빨리빨리 해야 때도 깨끗해진다. 너무 오래 모아가지고 저는 세탁기가 뭐 10몇 킬로짜리 어디 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모아가지고 하면은 좀 때도 안 가고 세탁기가 너무 양을 많이 넣으면은 때도 덜 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에는 저기 식사를 오전에는 이제 청국장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청국장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를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청국장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먹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청국장에다가 두부하고 묵은 김치 이렇게 섞어서 끓이면은 궁합이 잘 맞아서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이 그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니까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 청국장 특유한 그 냄새가 난다고 청국장 입에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먹던 걸 먹어야 건강하지 음식을 가려서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뭐 음식을 가려서 먹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식성이 좋아가지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청국장을 끓여 먹고, 제가 또 저녁에는 이제 콩나물 국밥 해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요즘에 저 밖에 나가서 빵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빵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빵을 집에서 해 먹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사든지 아니면 이스트를 사가지고, 빵을 부풀려서, 쪄서 먹으면 됩니다. 나는 그 춘천인가 거기 지평 막걸리가 요즘에는 홈플러스에서도 팝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한 뭐 3,000원 정도 할까? 그 한 병 가지고 와가지고 밀가루에서 반죽을 해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제 이불을 덮어놓으면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게 이제 호모균입니다. 그래서 호모균이라는 게 사람이 먹어서 좋은 이로운 균, 그러니까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그 발효균, 호모균, 그렇게 하죠. 우리가 발효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빵 해 먹고, 기정도 해 먹고, 여러 가지 해 먹죠. 그래서 집에서 해 먹어요. 그 빵을 사러 가니까 빵값도 올라가지고 사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사가지고
지평 막걸리 사가지고 술빵을 해 먹거나 아니면은 그 슈퍼마켓에 가면은 이스트라고 있잖아요. 5g, 8g 이런 걸 팔아요. 이스트를 이제 많이 사놨다가 거기에 이제 빵을 이제 부풀리는 호모균입니다. 그게 호모균 덩어리를 팔아요. 이스트라는 게 그 안에 호모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인데 파는 겁니다. 이스트라는 게. 그걸 이제 5g짜리 있고 8g짜리인데 그걸 이제 가위를 딱 끊어내고 밀가루 섞어요. 밀가루 섞고 물을 적당히 붓고 반죽을 하고 계란 한 2개 풀고 이래가지고 거품기를 갖다가 막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덮어놔요.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이제 통째로 들고 찜통에다 넣고 찌면은 빵이에요. 그거 뭐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동글동글 빵을 만들지 않고 그 그릇 자체를 찜통 큰 데다가 찌면은 그게 전체가 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집어가지고 잘라서 먹으면 돼요. 식빵입니다. 식빵처럼 됩니다. 좋아요. 사먹는 거하고 몇 별 차이는 안 나지만은, 가기 싫어서 전 집에서 해 먹어요. 제가 이제 혼자서 음식을 하다 보니, 이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통선에서 나는 그 사골 있잖아요. 사골을 한 4, 5만원어치 사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한 3, 4일 먹을 만큼, 나누어가지고, 이제 냉동실에다가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핏물을 뭐 한 3시간, 4시간 동안 찬물에 담궈놔서 핏물을 빼고, 그걸 끓여 먹습니다. 사골탕. 겨울에는 좋아요. 그 한우 사골만 사면은, 그 한우 뼈만 있잖아요. 살이 전혀 없잖아요. 한우 사골만 사면은 그 한우 사골 말 그대로 살이 전혀 없고 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울거내면은 뽀얀 그 사골 국물이 나오는 게 그게 맛있고 또 살이 좀 있어가지고 건더기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골하고 한우 잡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이제 넣으면은 사골에는 살이 붙은 게 없고 한우 잡뼈라는 데는 그 살이 좀 붙어 있어요. 그걸하고 같이 넣어서 푹 고아되면은 그 살이 건더기가 있어요. 그것도 부족하면은 이제 스지라고 이제 사가지고 그걸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럼 건더기도 먹고 이러면 맛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 건더기가 한우 완전히 그 살코기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고 좀 끈적끈적한 그 힘줄 좀 질긴 그런 살을 넣어야 맛있지. 그 한우 살코기야 뭐 집에서 그 별도로 해 먹잖아요. 그거는 또 용도가 틀리니까. 그걸 한 4, 5만원어치 사가지고 냉동실에 이제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혼자나 2명이 먹으려면은 한 3, 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 마침 나누어서 냉동실에 딱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핏물을 3시간, 4시간 동안 빼가지고 푹 삶아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푹 삶으면은 뽀얀 물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대파를 썰어가지고 왕창 집어넣던지 부추를 왕창 썰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소금을 약간 넣고 먹으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골탕
가져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사 먹는 것보다도 상당히 이익입니다. 그래요. 먹고 싶으면 그냥 그 뼈를 한 번만 딱, 데워가지고, 고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잖아. 계속 삶으면은, 뽀얀 물이 계속 나옵니다. 삶아서 또 삶아서 먹고, 또 삶아서 먹고, 또 삶아서 먹고 하다가 나중에 뽀얀 물이 안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는 다 이제는 고아 먹었다. 그러니까 버립니다. 뽀얀 물이 계속 나올 때는 계속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밥을 말이요 놔가지고 말아서 먹으면 돼요. 그런 맛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또 먹어요. 돼지 살코기라든가 소고기 살코기는 별도로 사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우 소고기 살코기는 미역에 이제 미역국하고 같이 넣어서 삶아서 국을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무 있잖아요. 무하고 한우 살코기하고는 궁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하고 이제 한우 고기를 같이 넣어서 이제 끓여서 먹으면 또 맛있어요. 그럼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뭐 찌개를 해 먹든지 아니면 그거는 삼겹살 구이를 사가지고 삼겹살 해 먹든지 그렇게 하고 한우 고기는 이제 미역국에도 넣어도 궁합이 맞고 무를 숭숭 썰어 놓고 소고기를 넣어도 궁합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생선 같은 거 고등어 이런 걸 이제 사가지고 놨다가 고기도 이제 고기 조림을 해서 먹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청국장, 콩 종류가 식물성 단백질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검은 콩을 이제 사서 밥에다가 보리쌀, 검은 콩, 귀리 이런 걸 이제 잡곡을 넣어가지고 팥 이런 걸 넣어서 잡곡을 해서 먹습니다. 먹어요. 그리고는 이제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걸 좀 가끔 사가지고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시래기 있잖아요. 시래기도 겨울에 영양가가 많거든요. 시래기도 슈퍼마켓에 가면은, 바싹 마른 건조된 걸 사야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 건추라고 강원도 말로는 건추라고 하는데 그 시래기를 건조시킨 거 말고 이제 물이 아주 완전히 건조하지 않고 물이 묻은 그 시래기를 사오면은 금방 먹어야 돼요. 조금 놔두면 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래기를 살 때 완전히 말려가지고 건조한 시래기를 사가지고 오랫동안 놔두고 보관해서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부 같은 것도 포장된 두부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보름 동안 냉장실에 놔둬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두부는 포장되지 않은 그냥 순두부 있잖아요. 순두부도 팔잖아요. 그러면 가져와가지고 2, 3일 안에 금방 먹어야 돼요. 금방 변합니다. 오랫동안 찌개용이라고 나오는데 오랫동안 한 10일 동안 15일 동안 보관해도 완전히 진공으로 포장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사가지고 넣어놨다가 먹으면은 꽤 오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장이 안 된 그런 이제 두부 같은 경우에는 금방 상하니까 빨리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음식을 다 하니까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나가지고 뭐 추어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집에서 해 먹기가 좀 그러니까 추어탕을 뭐 사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뼈 해장국을 좀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사 먹고, 그러면 이제 이 뭐 음식에 관련된 뭐 영양 섭취는 균형된 영양 섭취는 제대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밖에 나가지고 걸어 다니고 어쩌어쩌 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육체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걸 육체적 운동이라 하고, 정신적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머리를 쓰는 운동입니다. 제가 지금 거실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도 예방되고, 뉴런이라는 그 신경세포들이 활력을 얻게 되면서 다시 또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연결 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운동하는 것도 있고, 머리를 쓰는 것도 운동입니다. 정신적 운동을 해야지 나는 그냥 육체적 운동만 하고, 아이고 골치 아픈 머리 쓰는 거는 하기 싫어, 텔레비나 켜 그러면서 머리를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더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활동을 해야 돼요. 머리도 활동을 하고 공부도 하고, 저는 공부도 합니다. 지금에도 자격 시험을 보러 가요. 자격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제가 무슨 자격증은 거의 땄지만은 정신 활동을 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자격 시험을 본다는 게 그 마음이 설레잖아요. 근데 몇월 며칠 날 발표된다 하는 것도 보고, 남이야 뭐 다 늙어 빠진 영감이 시험 보러 왔다 흉을 볼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참여를 하는 것도 이 정신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설레임이라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설레임 운동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 그 잠자리 하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밖에 나가서 이제 걸어다니는 운동, 자전거 타기,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헬스 가서 운동하는 거, 이런 것만 그런 것만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이 정신적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다 늙어 빠진 게 연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연애 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완전히 질병이 또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운동은 골고루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동창생을 이제, 우리도 이제 서울 경기도에 있는 그 강원도 출신의 동창생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나가면은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나이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남편도 죽고 혼자 산다. 그러니 뭐 연애할 생각도 없고 연애할 마음도 안 생기고 피곤하고 그렇다. 그러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밑이 다 빠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그 전에 어머니가 계실 때, 옛날에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에 이제 살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나이를 먹으면은 이 얼굴 위에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이 신체의 이 근육들이 늘어나서 밑으로 다 빠진다네. 그래서 밑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밑이라는 것은 자궁을 형성하는 생존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자궁 근육도 늙으면은 늘어지고 밑이 빠지고 해서 질로 빠져나옵니다. 질로 빠져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여자가 목욕할 때 질에서 남자 같은 성기가 쑥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까 그 질이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 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자궁에 쌓여 있는 보호하고 있는 기본 근육을 갖다가 생존 근육이라 합니다. 그게 완전히 더 빨리 늙어가지고 더 처져 버려요. 그러면은 요실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변도 변실금도 생깁니다. 요실금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변실금. 그러니까 오줌을 질금질금 싼다. 내가 오줌 마렵지도 않은데 기침을 한다든가 좀 우스운 소리를 해가지고 웃는다든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찔끔찔끔 오줌이 팬티에 싼다. 그걸 갖다가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오줌 요자를 쓰잖아요. 이런 걸 실자 써가지고 요실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변실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변 얘기하는 거예요. 똥변자입니다. 그게 편할 편자도 되고 똥오줌 변자도 됩니다. 그래서 변실금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고 화장실에 가야 되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변이 찔끔찔끔 자꾸 나와가지고 팬티에 다 젖는다,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자궁 근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문에 있는 괄약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연애를 죽도록 해야 자궁근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 밑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연애를 해라. 늙으면은. 나이 많이 먹은 여자들은 아파 죽겠는데 안 하는 게 참 낫다. 나는 부부 관계를 하면은 병원에 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나는 부부관계 하면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니까 이제는 안 된다. 아파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하다 보면은 밑이 완전히 빠져서 남자 성기처럼 완전히 쑥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요. 그렇게 빠져나오면 나중에 부부관계 할 수 없어요. 왜냐? 질이 원래 그게 텅텅 비어 있어야 부부관계 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 밑이 빠져가지고 질 속에 근육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부관계 할 수 있나요? 꽉 차 있어가지고 삽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거 수술 한다는 게 마침 개겔 운동을 한다. 그 얘기예요. 가끔 보면은 광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나 병원에 가니까 밑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때는 모르지요. 고등학생이니까. 지금의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의 이제 옛날 어머니 하던 소리를 생각해 보니 그 얘기가 맞습니다. 늙으면은 주름도 처지는 게 아니라 모든 장기가 운동을 안 하면 더 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은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고, 나 수영 가서 무릎이 아픈데 수영 가도 와. 등산 가. 헬스장 가. 아유, 나 운동 좀 다 했어. 천만에요. 근육 운동은 다
했다고는 하지만은 정신적 건강 운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존 근육 같은 거는 속에 들어있는 근육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부관계 할 때만 그 써먹는 근육이 별도로 있어요. 그때만 그 근육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해집니다. 부부관계 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근육이 그때만 작동이 되면서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근육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하지 않고 그 근육만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재활 운동을 하는 도수 치료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은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그 운동이 잘 되고 좋은 방법은 부부관계하고 부부 관계를 하면서 운동을 자주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용할 건 다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없으면은 치매가 빨리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이빨이 빠지면은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치조골이 완전히 녹아서 밑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완전히 그 입속이 화장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입속에 병균이 버글버글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이 잇몸하고 이 혈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로 균이 다 들어가가지고 몸속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혈관이 자꾸 거기에 흠집이 생기고 균들이 번져가지고 혈관을 전부 다 동맥경화를 더 만들고 또 그 협심증이 생기고 심장마비가 오고 말초신경이 나빠지고 다리를 절단하고 이렇게 생깁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 관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운동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저처럼 유튜브도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머리도 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해가지고 좀 마음이 설레고 젊을 때처럼 미치도록 연애도 좀 하고 부부관계도 하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관을 잘 이용을 해야 운동이 100% 됐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 먹고 이제 늙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아팠는 그 위축이 오고 뭐 그러니까 아파서 어떻게 부부관계 하느냐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거기서 다 처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뭐 어디가 아프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지만은 산부인과 부부관계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산부인과는 별로 안 가요. 거기 가면 다 해줍니다. 자꾸 싫더라도 뭐 좋은 걸 약을 먹고 처방을 해가지고 부부관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좋아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오래 살아요. 남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라비가 혼자 살면은 부부가 관계할 상대자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산부인 비뇨기과 의사들이 얘기해요. 그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은 나중에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배를 째고 거기를 그 전립선을 완전히 그 끈으로 잘라내야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크지 못하게. 결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마누라가 죽어서 없더라도 그 성기구 판매점에 가가지고 그 반려 성기구를 사가지고 해결을 자주자주 하세요. 그런 얘기해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도 요즘엔 남자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나가지고 연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용품에 가면은
여자들도 이제 그 부부관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감정을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이 건강에 최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사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제 그 성인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든지 부부가 살아서 부부 잠자리 하는 것이 가장 그 운동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 만나기 어렵고 부부간에 살다 보면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해서 혼자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그 성인용품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그 좋을 때까지 성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지만은 건강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뭔 얘기를 하다가 또 이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운동 얘기를 하다가 안녕히 계십시오.